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의 KDDX 구축함이 미국에 수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왜 미국이 우리의 KDDX를 도입해야 하는지, 주로 금전 문제 같은 걸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주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미 해군 함대에는 지금 치명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이 우리 KDDX를 도입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데요. 그래서 주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다들 말이 많은데요.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이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고 그것도 전략원자력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고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걸 우리가 미국의 허락을 받고 개발 중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미국에게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않고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국가가 된 건 어쩌면 미국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솔직히 그렇기에 제가 이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 최소한 저 같은 사람은 알지 못하게 정말 비밀로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국회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짓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조심하지도 않고 있고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도 다 알 정도로 거의 공개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는 그걸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고 있고요. 이러니 미국이 눈을 감아주고 싶어도 눈을 감아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이 아무리 눈을 감아주고 싶어도 주변에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러하고 일본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런 위협이 있어도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중단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카드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미국과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민감국가 지정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국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손해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결국은 할 필요 없는 행동들을 해서입니다.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 최소한 미국이 눈을 감아줄 수 있게 조용히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지금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잘난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제발 입 좀 닥치라고요. 당신이 한번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막았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이제는 우리의 두 번째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중단시키고 싶냐고요. 그러니 제발 입 좀 닥치라고 하세요. 지금 저는 무척 화가 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할 말도 많은 사람이지만 이 이상 이야기하게 되면 정치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미국이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너무도 당연하고 그 빌미는 우리가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도 아는 척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고 말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번 문제는 바로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핵추진 잠수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의 미국 군함 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대단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함을 우리가 수리하게 된 걸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는 미국의 부하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냥 우리의 여러 고객의 하나일 뿐입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대단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함을 수리하고 건조해 줄 수 있다는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조선소들이 그로 인해서 얻게 될 이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의 군함 건조가 우리에게 돈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한화의 특수선 사업부가 네 번째 특수선 도크를 완성했습니다. 결론은 한화는 이미 미국의 군함 건조를 위해서 투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에서 트럼프에 의해서 대대적인 새로운 함선 발주가 있을 것이며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군함 발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주하게 되는 군함은 뭘까요? 이지스함일까요? 아니면 제가 저번 영상에 강조했던 컨스텔레이션급일까요? 아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발주할 군함은 바로 보급함 같은 지원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함선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함선들 건조할 바에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의 군함 수리나 더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현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보급함을 발주를 해도
군함을 수리하는 MRO보다는 수익률이 낮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대 측에서도 이 사업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하겠지만요. 문제는 현대는 미국의 지원함의 수익률이 그리 높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함선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지 않고 현대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건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 미국 군함을 베트남에서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놀라우세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수익률이 높지 못하는 함선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을 동원해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특수선 도크에서 건조하자고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한화가 따게 되겠죠. 한화는 미국의 지원함을 우리나라 도크에서 건조할 생각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현대가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고작 미국은 미국에서는 아무도 건조하지 않겠다는 지원함 건조 몇 척을 우리에게 주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은 미국 현지에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고 그 조선소에서 새로운 조선 인력을 양성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고작 지원한 몇 척 수주받고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이리 투자를 해서 충분한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면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리에서 우리 조선소들이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의 조선소를 건설하면 미국의 전투함도 미국 현지에서 건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비싼 임금을 주고 미국 사람들을 대량으로 고용해서 미국 현지에서 함선을 건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익률이 높게 나올까요? 아니 그 이전에 미국에서 조선소에 대량의 미국인 인력을 구할 방법이 당장 있습니까? 결론은 우리도 지금 미국 현지의 다른 조선소들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론은 미국의 높은 임금과 적절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수익률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만 미국에 넘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뻔한 일을 왜 해야 할까요? 최소한 이런 뻔한 일을 시키려면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건조 같은 수익률이 높은 일감을 줘야죠. 그래야 우리도 이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수익률이 높은 함선 건조는 우리에게 절대로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권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결론은 트럼프는 전형적인 매파 정치인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군수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결론은 트럼프는 미국 군수업체들의 일감을 늘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에게 국방비를 올리고 미국 무기를 더 사가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운용하는 주요 조선소들의 일감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미국이 고작 미국에서는 아무도 건조하지 않겠다는 지원함 정도만 우리에게 주어서는 우리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건 미국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돈이 안 되는 지원함 건조 말고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군함 건조도 우리에게 맡길 수밖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군함 중에서 어떤 함선의 건조를 우리에게 맡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운용하는 주요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핵심 전투함의 건조는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컨스텔레이션급인 겁니다. 왜냐하면 컨스텔레이션급은 미국의 주요 메이저 업체가 아닌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사가 미국의 법인을 세우고 미국 현지의 조선소를 건설해서 건조하고 있는 함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외국계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컨스텔레이션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될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예 컨스텔레이션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지 않고 바로 KDDX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우리나라에서 컨스텔레이션을 건조하려 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컨스텔레이션급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돈을 들여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로부터 함선의 설계를 사와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컨스텔레이션보다 여러 가지로 더 우수한 KDDX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돈을 주고 컨스텔레이션의 설계를 사와서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은 미국은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고작해야 군함 수리인 MRO 사업이나 조만간 미국에서 우리에게 건조를 의뢰하게 될 지원함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군함 건조를 맡길 수밖에는 없을 것이며 그나마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군함이 컨스텔레이션급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함선을 건조만 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한 함선을 건조해서 납품해야지만이 그나마 어느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미국에 투자할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미 해군이 우리의 군함을 받아들일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은 미 해군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KDDX가 컨스텔레이션급보다 미 해군에게 더 필요하다는 걸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컨스텔레이션급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정확히는 미국 해군 전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함선은 현재는 전 세계에서 우리 KDDX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미 해군을 설득하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컨스텔레이션과 미 해군의 치명적 결함이란 무엇이냐? 우선 기본적으로 컨스텔레이션의 치명적 결함은 미 해군 항공모함 기동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컨스텔레이션급은 미 해군 항공모함 기동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고 건조하는 함선은 아닙니다. 연안에서 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함선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컨스텔레이션이 아니라고 해도 미 해군 항공모함 기동단에 참여시킬 함선은 충분하고요. 그런데 과연 미래에도 그러할까요? 당장 현재 미 해군 항공모함 기동단의 구성을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미국 항모기동단은 한 척의 항모에 대략 최대 7척의 전투함이 지원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타이콘델로가급 순양함 한두 척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3척에서 4척, 그리고 공격원자력 잠수함 2척 정도가 항모기동단에 참여를 하고 그 숫자는 항공모함이 진출하는 해상의 위험도에 따라서 더 줄어들기도 하고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미래의 미 해군 기동단의 구성입니다. 결론은 지금 타이콘델로가급은 퇴역하고 있고 이걸 미국이 새로 개발 중인 DDG-X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DDG-X는 너무 고가의 함선이고 솔직히 지금까지 미국이 해온 헛짓을 생각했을 때 실제로 미국이 DDG-X의 개발에 성공할 확률은 50%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함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DDG-X 말고 미 해군이 여전히 주력함으로 건조 중인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도 지금은 척당 건조 비용이 3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에도 미 해군이 충분한 숫자의 이지스함을 확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미래에도 미 해군은 항공모함 기동단의 주요 구성은 이지스함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상의 위협도가 높으면 추가적인 전투함을 항모 기동단에 배치를 해야 하고 그럼 미국 해군은 충분한 숫자의 이지스함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동단에 추가하는 함선을 컨스텔레이션급 같은 호위함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 되면 아마 항모 기동단의 이지스함들은 주로 대공방어에 집중하게 되고 컨스텔레이션급은 주로 대잠 임무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스텔레이션급은 항모 기동단과 함께 행동을 하면서 대잠전을 수행하기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럼 컨스텔레이션의 치명적인 결함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컨스텔레이션급에는 미 해군 함선들의 주력 대잠전 장비인 대형 함수소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해군과 유럽 해군은 사용하는 대잠전 장비가 다른데요. 미 해군은 함수의 온도층을 투과할 수 있는 대형 함수소나를 탑재하고 이 소나에서 발사한 저주파 핑을 한미에서 견인하는 선배열 소나가 수신하는 바이스태틱을 주로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유럽 해군은 한미에서 견인 장치로 물속에 대형의 저주파 소나를 넣어서 견인하는 가변심도 소나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럼 유럽과 미 해군이 왜 이리 다른 대잠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유럽의 가변심도 소나가 미국 해군에게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은 과거 림팩에서 우리나라의 장보고급 잠수함 등 디젤 잠수함에게 자국함대의 대잠 방어막이 뚫리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도 유럽 해군은 가변심도 소나를 많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 해군은 유럽 스타일의 가변심도 소나를 도입하지 않고 함선에 탑재 가능한 온도층 투과 함수 소나를 개발해낸 겁니다. 왜 그리 했을까요? 미 해군이 이미 대잠전에서 충분한 실적을 인정받은 가변심도 소나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변심도 소나가 항모 기동전단의 대잠전 장비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가변심도 소나라는 건 10톤이 넘는 대형의 저주파 소나를 줄에 매달아서 바다 아래로 내려보내서 적 잠수함을 찾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은 소나를 끌고 다니면서 기동을 하는 함선의 기동에 엄청나게 제약을 준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게 10톤이 넘는 무게추를 줄에 달아서 끌고 다니는 거니까요. 만일 이 상태에서 함선이 속도를 많이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파 소나를 견인하는 줄에 엄청난 장력이 걸리게 되고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파 가변심도 소나를 견인하는 함선은 기동에 엄청나게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변심도 소나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의 소나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컨스텔레이션급에는 대잠 장비라고는 이 저주파 가변심도 소나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변심도 소나는 지형이 복잡한 연안 지형에서는 미국 방식의 바이스태틱 소나보다는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안전을 주로 수행하는 함선이기에 미국도 컨스텔레이션에는 가변심도 소나를 탑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컨스텔레이션급이 미국의 항목기동단에 참여해서 제대로 된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프랑스나 영국 해군은 자신들의 항목이동단에 호위함에서 이런 가변심도 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라들은 고강도 분쟁 지역에 항공모함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항공모함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위험한 분쟁 지역에도 항공모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항목이동단은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함대의 속도를 줄일 수가 없고 그렇기에 프랑스나 영국처럼 대잠전을 위해서 항목이동단의 전체적인 기동속도를 줄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급은 미 해군의 항목기동단에서 대잠전을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컨스텔레이션급이 항목이동단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 말고도 많죠. 우선 함선의 최대 속도도 26노트로 미 해군의 항목기동단과 함께 행동하기에는 너무 느리고요. 그리고 당장 완전 전기식이 아닌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라 고에너지 무기도 탑재하지 못합니다. 만일 컨스텔레이션급이 미 해군 항목기동단에 참가하게 되면 대공전 임무에서는 주로 적 무인기를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앞으로 근미래의 대함 공격 방식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함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하는 건 물론 여기에 대량의 드론을 함께 동원해서 포화 공격을 해올 것이고 당연히 대함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지스함들이 방어를 담당을 한다면 컨스텔레이션은 이런 상황에서 이지스함을 보조해서 적이 대량으로 보내는 무인기를 요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컨스텔레이션은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출력의 고에너지 무기를 탑재하지 못하고 무인기 요격에 적합한 레이저도 고출력의 레이저를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전에서도 컨스텔레이션은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다는 함선이 가격은 컨스텔레이션급과 비슷하면서 이런 문제를 전부 극복했다면 어떨까요? 당장 연안에서 가변심도 소나로 연안대잠전도 수행할 수 있고 항공모함 기동단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저주파 함수소나로 항목이동단의 대잠전도 수행할 수 있는 함선 그리고 거기에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의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출력의 고에너지 무기도 탑재 가능해서 적무인기의 대량의 포화 공격도 방어가 가능한 함선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미 해군이라면 과연 컨스텔레이션과 이 동양의 작은 나라의 함선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KDDX라는 건 여러분도 저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가변심도 소나와 함수의 대형 저주파 소나를 하나의 함선에 전부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고집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서해와 동해라는 완전히 상반된 환경의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해에 적합한 대잠 장비가 서해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서해에 적합한 대잠 장비가 동해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상반된 동해와 서해를 위해서 두 가지 대잠 장비를 전부 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대잠전을 수행해야 하는 미 해군에게도 필요한 점이고요. 그럼 컨스텔레이션의 대형 함수소나를 탑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미 해군이 사용하는 대형 함수소나는 배수량 8,000톤 이상의 함선에만 탑재 가능하고 그 이하의 함선에는 탑재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KDDX는 배수량이 8,000톤이 되지 않지만 대형 함수소나를 달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선 우리가 8,000톤 이하의 함선에도 탑재 가능한 대형 함수소나를 개발했고요. 거기다가 KDDX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형 함수소나를 달 수 있게 설계된 함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8,000톤 이하의 함선에 대형 함수소나를 탑재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기술이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는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이 소나조차도 단순하게 기존 함선의 설계를 변경해서는 절대로 탑재하지 못합니다. 아예 함선의 초기 개발부터 고려를 하지 않으면 탑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의 대형 함수소나를 탑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컨스텔레이션이 미국 항모 기동함대의 대잠전을 수행하게 개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앞으로 보유하는 이지스함이 갈수록 전체적인 수량이 줄어들 것이고 이지스함보다도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임무 그러니까 연안작전은 물론 항목이동단에 참여해서 대공전과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는 좀 더 저렴한 함선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도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 해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우리 KDDX 뿐인 것입니다. 결국은 좋든 싫든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해야 합니다.
이건 미국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미국이 충분한 숫자의 군함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조선소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에게는 꼭 필요한 함선이 개발 중이고요. 여러분이 미 해군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함선이 있습니다. 두 함선은 크기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함선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한정적인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의 함선은 아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주 빠른 건조와 공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미 해군이 무언가 선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건 어쩌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미 해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KDDX를 도입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미국 내에서는 아무도 건조하지 않겠다는 지원함을 건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주는 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우리의 투자를 바란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란 수익도 별로 안 되는 지원함이 아닌 우리가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투함의 건조를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에서 설계한 함선을 단순하게 건조만 해주는 게 아닌 우리가 개발하고 설계한 전투함을 납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KDDX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래도 미 해군이 우리의 KDDX를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